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전 항상 여러분들 주말에 이렇게 이 시간이면 만나는 주식민원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저번 주 3월 3일날 그 삼겹살 데이트 어떻게 뭐 삼겹살 좀 드셨어요, 많이들? 그래요. 안 그래도 삼겹살 데이를 제가 말해서 알았다는 분들도, 생각이 났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삼겹살 많이 먹으면 좋죠, 그죠? 축산 농가에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밑에 자막 나가고 있지만요. 저희 방송은, MTN의 저희 방송들은 유튜브로 인해서 지금 동시에,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어디 나가서든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저희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빨리 오늘 뭐 한 명이라도 더 해드리면서 많은 이야기, 지금 시장에 많은 변수들이 막 생기고 있죠. 그래요. 근데 누가 했던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치는 쇼다라는 말. 아주 그냥, 요번에 아주 두 쇼맨이 아주 그냥 아주 화끈하게 지금 전 세계에 쇼를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예고치 않은.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뭐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될지도 봐야 되고 참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무료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나 문자 받고 있고요. 전화 받은 분 중에 2분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 1분을 항상 상품을 드립니다.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되셨나 한번 볼게요. 문자에선 9122님, 전화에선 2848님, 그리고 6244님이 되셨는데요. 집으로 배달되고요. 그리고 상품권이 바로바로 배달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뽑히고 나서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줍니다. 근데 반드시 뽑힌 분들은 다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이 반장하고 또 오늘 어떤 분들이 되실지 저도 궁금해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아주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틀리든 맞든 간에 저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이 알고 싶다. 저하고 뭔가 이야기 나누고 싶다. 편하게 주세요.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울산에 사는 방영애요. 장영애님. 아니요, 방영. 방? 네, 방문할 때 방. 방영애님. 네. 예, 그래요. 연세가? 37이요. 주식 경력은요? 2년? 2년이요? 네.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방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놀림 많이 받으셨죠? 네. 이름 가지고. 그죠? 네. 방씨, 무슨, 이름 가지고 놀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유치한 놀림인데 애들이 많이 놀리잖아요. 뭐라고 많이 놀렸어요? 학교 다닐 때? 영애님. 어렸을 때는 방실이. 아니면 방실. 방만 부르고. 방실이. 와, 진짜 원초적이다. 그래요. 방실이. 또요? 그냥 아니면 방. 그래요? 전 네. 방씨 성을 가지신 분 중에 이름이 진짜 재밌는 분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방씨 성인데 이름이 되게 재밌으셨어요. 뭘 것 같아요? 방씨 성에서 제일 재밌는 이름.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귀. 이거 참 유치하고. 그건 아니고. 네. 방씨 중에요. 이름이 구석인 분이 계셨어요. 진짜로. 방구석? 방구석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건 좀,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영애님 보니까 혹시 뭐 일가 친척에 계시진 않죠? 그분이. 아, 네. 그래요. 예, 우리 영애님. 주식하신 지는 한 3년 정도 됐다 그랬죠? 좋아요. 일단 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 쿠첸. 쿠첸이요? 매수가 얼마요? 네. 22,000원이요. 비중은요? 35%. 어이구, 맞네. 예. 또 있나요? 아니면 이거 하나? 네. 하나 더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예, 매수가 얼마요? 63,200원. 63,200원에 비중은요? 얘는 5%. 얘는 얼마 안 없네? 네. 그래요? 쿠첸이 35%나 있어요. 네. 오호호호. 이거 심각한데, 그죠?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더 존버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싶어서. 리온 쿠첸이요? 네. 쿠첸. 이거 옛날에 사신 거구나, 다. 대우조선도. 네. 네. 주식 경력이 3년인데 말이 3년이지 사실상 3년이 아니네. 그죠? 네. 그래요? 작년엔 아예 못했으니까. 예, 한 번에 물려버리면 이렇게 돼서, 그죠? 예. 네. 근데 제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주식시장의 시간표는 모릅니다. 주식의 시간표는 모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해요. 그런데, 네. 가능성이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져가면서 시간표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가능성이 진짜 거의 없는 종목을 가져가면서 시간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영애님이 주식은 3년 네. 했어요. 그런데, 네. 리온쿠첸이라든지 대우조선을 옛날에 그냥 그 당시에 딱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사신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3년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3년일까요? 아닐까요? 주식 경력 3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워낙은. 아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3년, 4년, 5년을 하면은 그 안에 배움이라는 게 같이 뭐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가면서 한 단계 자꾸 발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물려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3년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네. 4년이건 5년이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비전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거를 그냥 들고 시간을 보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쿠첸인데, 쿠첸 그 당시에 사실 때만 해도 쿠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왔을 때죠? 네. 그래요. 그때, 쿠첸을 그때 딱 사실 때 한번 우리, 이거 얼마 전에 사셨나요? 한 2년, 3년? 2016년 1월에 샀어요. 1월에? 그때로 한번 다시 한번 싹 돌아가 봐요. 그때 쿠첸을 살 때 뭐가 그렇게 이뻤었어요?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사지 않겠죠. 근데 그 잘 될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그렇게 잘못한 거면 왜 잘못했는지를 보고 그걸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 당시에. 쿠쿠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싼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래서 이거 쿠쿠보단 싸니까 이걸 사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쿠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그죠? 쿠쿠, 홈시스는 새로 했으니까, 홀딩스로 해야지, 예, 홀딩스로 해야 볼 수 있겠죠? 쿠쿠 홀딩스, 쿠쿠 홈시스로 또 나뉘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쿠쿠였죠, 그냥. 쿠쿠. 네. 근데 쿠쿠도 보면은 그 당시에 쿠쿠에 비해서 싸라였는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 회사도 주가가 진짜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그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쿠쿠나 쿠첸이나 다 밥솥 회사들이. 중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네. 중국 때문에 왜요? 중국에서 많이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많이 안 사가지고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중국 워낙은 이 쿠쿠라든지, 뭐, 쿠첸이라든지 할 거 없이 다 보면은 중국에서 그 당시 한류 열풍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이 밥솥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고 그랬으니까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많이 줄면서, 그죠? 그러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네. 쿠첸이라는 회사 주가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차트로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거 말고도 전 또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 같은 쿠첸이나 쿠쿠의 영화로움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이? 왜냐? 먼저 여기서 쉽게 주가가 더 안 밀릴 것 같습니다라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5월에 하겠다고 했죠. 그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나마 중국은 얼마 전까지 그래도 누구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 손을 더 많이 잡고 있었던 거죠. 그죠? 네. 맞나요? 미국은 우리나라 손을 더 많이 잡는 꼴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왜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주식은요, 모든 거를 다 총망라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역사도 알아야 되고, 못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못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차트라는 걸 거의 잘 안 봐요. 외국 투자가들은. 왜냐? 차트라는 건 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 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나오는 게 주식이라는 건데 어떻게 차트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냐.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진짜 저도 이렇게 외국 나가보면요. 차트 잘 안 봐요. 모르셨죠? 네. 차트 이렇게까지 맹신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의존되지 마시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보시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직접 정상회담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중국의 역할이 전에보다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불안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중국이. 느끼죠. 느끼겠죠? 그러면 네. 중국은 북한이 이제 미국하고 자꾸 막 정상회담하고 이래버리면 이제 중국이 뒤로 잘못하면 약간 소외될 수도 있잖아. 그 기존보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북한이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해버리고 막 이래. 그러면 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배력을 그전보단 조금 잃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지 지배력을 다시 키우겠어요? 우리나라하고 친해져야지 지배력을 유지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되는 부분이 빠지면은 다른 쪽에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역학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냐? 그렇게 되면 중국이 제일 먼저 우리하고 이제 야 너희 그동안 우리가 사드로 너무 냉랭하게 대했지? 그런데 이제 우리 너희하고 좀 친하게 지낼게 라는 표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쉬운 게 중국이 우리하고 제일 먼저 쉬운 게 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중에. 관광? 그렇죠. 제일 쉬운 게 제일 먼저 그거 풀어주는 게 제일 먼저 쉽죠. 무슨 뭐 외제 그거 다 떠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관광하겠다는 애들 해! 이게 제일 쉽죠. 허가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쿠첸이나 쿠쿠가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없죠. 예, 바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네. 문제는 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옛날같이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옛날에는 막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네. 보시면 무슨 뭐 런닝맨이니 이런 것들이 다 중국판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재작년부터였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점점 그 자기네 요구를 스스로가 충족시키는 지금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 그 유명한 엔터 회사니 뭐 엔터 막 이런 작가들이니 막 중국으로 막 갔잖아요. 중국에서 자체 이제 생산하고 하느냐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밥솥이라는 데가 물론 과거 중국에서 밥솥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릴 때 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하고 같아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를 했어야 되는데 쿠첸의 이 회사의 작년 실적을 보면요. 작년 실적이 적자 전환인가 그럴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씀드릴게요. 밥솥 시장은 솔직히 국내적으로는요, 별로 성장을 할 수 없는 회사예요. 물론 다른 쪽으로 뭐 전자제품 쪽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아직 그걸로 인해서 이 회사가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몇 년 안에. 결국 이 회사는 죽으나 사나 밥솥은 잘 팔려야 돼요. 근데 밥솥이 잘 팔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로지 중국만 본 거예요. 근데 중국과 우리 관계 그동안 냉랭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관계를 좀 풀어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좀 반등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땡겨 올릴 만큼 그 정도의 옛날 같은 매력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지금 35%가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 주식이 반등을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영애님이 뭔가 틀려질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여기보다 조금은 낮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빠른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뭐 특별히 틀려지는 건 없다. 그래서 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이 주식을 팔고 저는 딴 데로 가겠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 오히려 그런 애들이 훨씬 빠를 거거든요. 그럼 저라면 전 그런 애를 잡으려요. 이런 애 있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애님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63,200원인데 요즘 조선주들 좀씩 반등하고 있죠. 근데 조선주 네. 이번에 반등하는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그동안 조선주가 안 좋았던 것에 의한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업황이나 이런 기자재 관련 회사들 IR이나 탐방 가보면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안 좋은 거 넘긴 건 맞다. 진짜 죽을 곱이 넘긴 건 맞다라는 게 느껴져요, 저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같은 영화로움을 보는 업종의 변화는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뭐 IR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 가면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고비는 넘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같은 영화로움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조선주의 반등은 그 정도의 반등으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해양도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에 요 구간에 진입하면 일단은 저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혹시 물 타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물 타는 건 전 반대할래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네.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완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완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강연을 요즘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강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요청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일단은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급한 대로 잡았는데 성남 분당구 서현동에 분당 소극장이라고 있대요. 저희도 처음 가요. 그래서 예, 이제 분당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분당 소극장 3층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저도 뭐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서현동에 있다는 것밖에. 분당 소극장 3층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주시고요. 02786-102 예, 무료자 023-336-8288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누구세요? 청풍명을 제천에 사는 유진우라고. 제천에 사시는 진우요. 진우님 연세가 예.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5년 정도 됐네요. 그래요. 어떻게 이제 거기 완전히 그쪽에서 좀 많이 정리가 됐나요, 제천? 이번에 그 큰 사건이 있었죠. 큰 사건이요? 예. 큰 사건이지만은, 많이 치유가 됐죠. 그래요. 아유, 다행입니다. 저도, 왜냐면 제천 쪽에 좀 아는 분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제천이 생각보다 그래도 도시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쪽 참사에 이렇게, 희생당하시거나 피해당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 뭐 친척이나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뭐, 뭐 친구, 뭐 부인 되시거나 막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천 분들이 느낀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겠죠. 예. 아유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니 그래요. 우리 진우님 어떤 주식 궁금하세요? 엘컴텍. 엘컴텍이요? 매수가 얼마요? 2215원이요. 2210원 비중은요? 30%요. 예.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 예. 7,950원에 예. 30%. 30%요? 아유 30%네. 예. 덱스터. 예. 덱스터. 1,750원에 1,750원에 비중은 전과통입니다. 30%시구나. 네. 한번 네. 계좌 상태를 볼게요. 계좌가 어떤가, 그리고 어떤 걸 해드리는 게 좋을까 좀 볼게요. 엘컴텍 2000. 요거 딱 매수가 근처네. 대형미디어. 좀 해서, 대형미디어 수익 잘 났고, 오케이. 덱스터. 1,750원. 덱스터, 엘컴텍. 이 엘컴텍이란 종목은 개인들이 그렇게 쉽게 잘 아는 종목은 아닌데 이걸 하셨네? 그게 예. 한 3년 전부터 잡고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게 왜 들어갔냐면은 몽골에 금광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근데 이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됐는데 재작년 4월 8월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점점 구체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금 채출이 거의 가능한 것 같은데 사금 채굴 경우에는 뭐 원가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1년에 100억만 캐더라도 엘컴텍의 영업이익을 상회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4월 8월까지 비중을 한 50%까지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웃는지는 지금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전 이런 관련 회사 안 사요. 왜 안 사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엘컴텍이라는 회사는 워낙 이 회사가 핸드폰 부품 만드는 회사로 워낙 전에 유명했던 그나마 좀 알려진 회사예요. 알고 계신가요? 예. 뭐 한성해서 망했다가 엘컴텍으로 다시. 예, 맞아요. 키패드 이런 거 많이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요. 예. 이 회사의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 회사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정확히 그냥 이 회사의 실적 보면요. 성장도 없고 저것도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2017년도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도 실적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실적도. 보시면. 예, 예. 작년에 40% 줬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를 잘 못했다는 소리예요. 특히 왜냐, 작년이나 재작년, 초작년에는 이 헤드폰 관련돼 가지고 부품이나 이런 쪽 회사들의 주가가 좋았던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죠? 그럼 이 회사는 지금 본업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더럽게 못한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그것까지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100%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회사 잘 모르는 분들은 저 얘기가 뭘까 그랬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회사가 몽골에서 금하고 구리막 이런 것들을 채굴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그 광산에 샀다 그러나요? 이 채굴권을 몽고 정부로부터 받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맞아요. 몇 년 전부터 이걸 했어요. 했는데 이제 뭐 좀 더 구체화되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러면 반장님, 지금 왜 굳이 이게 한번 되면 진짜 노다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이 회사에 대해서 반장님은 관심을 안 가지실까? 궁금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주식하신 지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셨죠? 예. 네, 그래요. 1990년대 후반, 2000년, 2000년 초반, 이때, 제가 한번 방송에서 몇 번 얘기는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마 또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 3대 거짓말이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난파선 인양하고, 네. 광산 개발하고, 그런 거겠죠. 예, 보물섬 인양, 그리고 냉각캔 거짓말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캔을 따자마자 냉각이 확 돼가지고 하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제일 그 주식시장에 3대 거짓말에 들어가요. 아주 유명한. 그래가지고, 보시면 보물선 해가지고 뭐 광산 개발한다, 뭐 한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다이아몬드. 예. 그죠? 예, 그러고, 뭐, 엄청난 무슨 뭐 해가지고 광산에 가서 최모 씨, 그죠? 예. 한 번 했던, 사기치고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주식시장에서 하다가 또 사기쳐서 지금 어떻게 됐죠? 그거 가지고. 한 번 배운 도둑질 진짜 개 못 주나 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또 이걸로 사기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금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측정을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골드러시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기억나시나요? 섭외 골드러시 할 때? 그 당시에 골드러시를 진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합니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아실 거예요. 금광으로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사장님이. 근데 금광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거의 극히 없어요. 그거를 한 번 하면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무지 많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왜 이 회사를 저는 그걸 못하냐면, 진짜 이 회사가 진짜 그대로 돼가지고 막 진짜 엄청난 금을 캐고 막 하고 하면은,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맞아요. 확 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점상으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사들이 발표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그런 거를 믿기에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보여줬던 이런 거 관련된 회사들의 행태가 양치기 소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태까지 2번 상한가 쳤는데 그래서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다는 거는, 저는 투기는 하는 스타일이 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거는 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금이 제대로 발굴될지 안 될지 전 모르겠거든요. 정말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그 금광 가지고서 이 테마 가지고서 올리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8월 두 번은 기다려 봐도 되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투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그만큼 수익이 많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우리가 뭐 배팅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배팅률이 낮으면은 이게 벌 게 없는데 안전한 대신 그게 위험하면 아시잖아요. 확 되는 거. 그래서 그 근데 부분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 반장님. 예. 이 주식 흐름을 보면은 세력들이 예. 이걸 인버스 성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앞으로 4월, 8월까지 장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안전. 그러면 그때? 아니, 뭐, 일리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일리 없는 소리는 아닌데, 근데 네. 그것만 가지고 저는, 이거는 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금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투기에 해당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밑으로도 막 고생할 수도 있고, 막 이거는 투기하시는 분들은 다 각오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투기인데, 근데 저라면 저는 투기에, 저는 많은 배팅은 절대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안 됐을 때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때가 너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일부는 뭐 그걸 노리시고 가져가 보신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건 투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긴 어렵다. 그래서 비중을 굳이 늘리기까지는, 굳이 늘리실 필요까지야 뭐 특별히 있겠냐라는 생각은 가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늘리는 건 저는 반대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 같은 거 이렇게 고르시는 거 보니까 주식을 좀 보실 줄 아는 분이세요. 솔직히 대원미디어 7천 몇백 원, 7,900원, 8,000원 정도에 사시는 거 보면은 주식 못 하시는 분은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대원미디어가 한 2년 전만 해도 만화방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 여러 가지 사업.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홀딩하고 더 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가져가는 거 아까 그 엘컴텍 그래도 반대 굳이 안 했던 이유가 대원미디어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대원미디어 아까 30% 이렇게 8,000원 정도에 사시는 거 보면 사셔놓은 거 보면은 아주 주식 못하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엘컴텍에 대해서 반대 안 했던 거예요. 특별히는. 덱스터도 1,750원인데요. 11,000원 정도 매수가인데,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정도 비중에 요 정도만 한번 가져가 보실 만 할 것 같아요. 흐름상 크게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덱스터나 대원미디어를 선택하시고 잡는 스타일을 보면 주식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30% 정도 엘컴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기 쪽으로 보셔도 특별히 저는 불안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 상태로 가시고 대신 늘리지는 마세요. 50%로. 엘컴텍 웬만하면. 그거 인정하는데 50% 늘리기까지 마세요. 투기의 50%까지 좀 그렇잖아. 나중에 벌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30%만 가져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하여튼 제천에 그래도 많이 수습됐다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편히 주세요.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요. 오늘 미국장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소식 이후에 지금 미국장이 크게 올랐어요. 한 400포인트 정도 다우가 올랐죠. 다우 기준으로 한 400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나스닥으로 한 130포인트 정도 올랐고, 그런데 일단 요 부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떻게 더 반영이 될지는 잘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실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경제적으로 뭘 해준 건 없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뭘 풀어준 것도 없고, 지금 관세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되게 강해졌고, 정치적인 이슈는 보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항상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도,
잘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일단 만났는데 만나는 거에 있어서 의미는 있죠.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외국 투자가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시 시장을 조금 더 괜찮게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뭐 혜택을 주거나 도와주는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이 오히려 보시다시피 관세 세게 때렸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치적인 이 부분을 너무 경제적으로까지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니까 야 모든 게 다 막 좋아서 주시장 막 그거는 아닐 겁니다. 예, 이건 정치적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정말 미국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뭘 풀어주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트럼프는 계속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로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 경제적으로 미국한테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연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화 주시기 바라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좋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부산 살고 있습니다. 성함이? 허연숙입니다. 서연숙이요? 네, 연세가? 61살. 주식 경력은요?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그래요, 네. 연수님. 부산 지금 날씨 어때요? 오늘은? 날씨 맑습니다. 맑아요? 네. 다음 주에 네. 부산 이쪽은 서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 낮 기온이 거의 15, 16, 17도래요. 아, 그럼 예. 부산은 거의 한 20도까지 가겠던데? 아, 그래요? 다음 주에, 예. 계속 그렇대요, 네. 다음 주. 네. 이제 부산 벚꽃 피고 난리 나겠네. 그래요, 우리 연승이. 일단 우리 연승이 먼저,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네, LS. LS 매스가 얼마요? 72,000원에 30%. 예, 또요. 다산 네트워스. 다산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나? 예, 매스가 얼마요? 6,600원에 예, 10%. 예, 또요. 사마 콘덴서. 예, 45,500원에 10%. 예. AP 시스템. AP 시스템이요? 예. 예, 42,500원에 2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LS. 그래요. 부산에서 보니까 쭉 사셨나봐요, 말투가. 네. 태어나서, 그죠? 아닙니다. 태어나서는 아니고요. 결혼해서 꼭 쭉 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완전 부산 정말 완전 토백이 같아요, 목소리. 이 말투 보면은. 경상도, 똑같은 경상도입니다. 그러셨구나. 네, 예, 네, 완전 네. 오리지널 이렇게 딱 보면 예. 그 말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요. 어디 AP 시스템은 42,500원. 사마 콘덴서가 4,500원. 다산 네트워크스가 6,600원. LS가 72,000원. LS를 30%나 들고 계시네? 예. LS가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그냥, 처음에는요, 네. 9만원 간다 해서, 네. 그래, 매수를 했거든요. 9만원 간다 해서?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더 떨어지가지고 6만 얼마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도 그만 꾹 참고 있었어요. 예. 그래, 85,400원까지 갔었는데, 예. 9만원에 팔라고 안 팔고 놔놨더만은, 그게 또 떨어지가지고 또 7만원대 왔다가 또 올라오갖고 또 8만원대 왔다가 또 내일 찍갖고 또, 어제가 79,900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안 팔았더만은 이마에 또 떨어졌어요. 이걸 오래 가지고 가실 생각은 보니까 없으시네. 그러니까 9만원대에 팔라고요. 9만원대? 9만원까지 갈라나.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LS 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회사가 뭐예요? 그것만 딱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뭐야,
구리 하는 거죠. 일단은 LS의 가장 핵심은 LS 전선이에요. 네, 예. 예, 전선인데 그 전선은 상장을 지금 현재는 안 된 상태죠. 옛날에 상장했다가 상장 폐지하고 나서 그 다음은 상장을 안 하고 있죠. 그죠? 네, 예. 근데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확 좋아질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에 이 LS 하는 업을 보시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LS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현실에서 와닿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최종재들이라 그러죠. 물건의 최종재들을 LS가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무슨 뭐 중간재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기계류 큰 뭐 막 이런 식들 뭐 아니 전선 우리 생활에서 직접 우리가 쓰지는 않는 것들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사서 바로 쓰는 그런 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LS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잘 모르는 회사 그게 LS예요. 그런데 LS는 뭐 잘 아시다시피 LS 전선, 산전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의 업황은 워낙에 괜찮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 LS라는 회사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잘못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왜냐면 걔네들은 사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이 굉장히 튼튼한 어떤 그런 마인드. 그래서 이 회사를 그거의 그 지주사인 이 LS를 보더라도 주봉을 보더라도 LS 같은 경우에는 빠져도 다시 올라오고 월봉을 뭐 몇 년 동안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더라도 보세요. 2006년도 7년도 그때 한번 반짝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반짝하고 나서 2007년도 무려 11년 전입니다. 11년 전. 11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월봉을 보세요. LS의 월봉. 이 박스 안에 그대로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했다가 뭐 이렇게 확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랬다고 확 빠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기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LS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사서 돈 벌겠다는 사람은 LS 안 삽니다. 뭔 말씀 이해되세요? 네, 예. LS 사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두고두고 가면서 그래도 밥값은 하고 뭐 배당도 나오고 뭐 또 하고 하니까 기관들 같은 데서 야 그래도 사놓으면은 뭐 미치는 짓은 안 할 거야 이런 애들은 LS를 사요. 그런데 LS를 사서 수익을 내겠다는 개인 투자자들은 LS를 사면 안 됩니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데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뭐에서 미스를 했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S는 기관들의 주식이지 개인의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LS를 개인들이 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만약에 매매 수익을 내시겠다는 거, 투자해서 이 매매 차익을 내겠다는 분들이라면 저는 LS를 사는 거는 정말 반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이거 뭐 9만 원 갈 수 있냐 없냐라는데 글쎄요 뭐 반등하면 솔직히 뭐 9만 원이야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LS 같은 경우에 지금 6만 원 초반대 게임은요, 주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LS 잘 보세요. LS 30주 이평선 타고 이런 경우는요, 30주 이평선이나 이런 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보면 까만 게 30주 이평선인데 보시면 30주 이평선 타고 내려와요. 보이세요? 몇 년 동안? 네. 네. 그러다가 요번에 2016년부터 30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갔어요. 보이세요?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30주 이평선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요번에 올라온 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얘 빨리 올라가 줘야 돼요. 다시 2위로. 만약에 여기서 맞고 다시 6만 원 후반대 있죠. 6만 원 후반대 여기. 네. 여기 6만 원 후반대 깨줘. 그럼 얘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걔는 팔아야 돼. 9만 원이 아니라. 그리고 전에 한 번 또 27,000원까지 갔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연말에 6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번에 반등한 게 굉장히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사야. 그런데 요번에 지금 다시 빨리 8만 원 초반대하고 여기 올라가야 돼요. 제가 지금 주봉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빨리 지금 다시 기어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 기어 못 올라가고 다시 6만 원 후반대까지 이번에 밀리죠?
그럼 얘는 이제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얘는 30주 이평선을 아주 정직하게 타는 애예요. 이런 대형주들은. 그래서 빠지는 2년 동안은 30주 이평선 타고 내려와요. 저항받으면서. 반등하는 2년 동안은 30주 이평선을 타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꼭 주식이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형주들은 보면은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2년 빠지죠. 2년 올랐죠. 그럼 2년을 횡보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도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면 LS도 2년 동안 횡보 구간에 갇힐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들고 있어봤자 개인한테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는 게 낫지. 매수가 지금 현재가 7만 원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거나 하면은 나오거나 아니면 저는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전 여기서 30% 가지고 비전 없는 주식에서 버티진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럼 뭐, 예. 한 8만 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8만 원. 아니, 뭐, 반등하면야, 솔직히 뭐, 8만 원이야, 뭐, 이게. 그냥 뭐, 투가도 8만 원이야, 가겠죠. 그 정도까지야, 뭐, 이게 뭐, 내일 월요일 날, 뭐, 지금 주식시장 영향받아도 8만 원은 가겠다.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8만 원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무리는 없는데, 그래서 위로 쭉쭉쭉 가져가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자꾸 현금화해서 나오시는 쪽으로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럼 나머지는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그냥 6,600원 정도, 다산 네트워크는 매수가 6,600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다산 네트워크는 손절가만 드릴게요. 다산 네트워크는 5,900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빨리 오르지 못하고 다시 깨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고생합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손절가만 드리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뭐 7,000원, 7,500원 선 근처에서는 이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사막 콘덴서가 관심은 조금 옛날보다 이제 작년에 갔던 관심을 이제 못 받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서 사막 콘덴서 작년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개인들 계시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안 그런 일 작년 같은 관심 못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이 매수가 근처인데 저는 그냥 사막 콘덴서 종목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10%밖에 안 되니까 뭐 다행히 별건 아니고요. 그리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얼마예요? 예, 지금 현재 매수가가 42,500원인데 이건데 AP 시스템도 보시면 종목은 이렇게 거의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예. 신규 상당 좋은 패턴이었지만 갭 있었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폭탄 돌리기라 그랬어요. 결국 하락으로 그 갭 다 메꾸죠. 예. 갭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목에서 갭은 90에서 95% 확률로 메꾸고요. 지수에서 갭은 거의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때 갭 있을 때 지금 시장 좋아할 것 같죠? 나중에 그거 하락으로 다 메꿉니다. 갭 생긴 것들. 이제 보세요. 1, 2년 안에 갭 다 메꿉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일단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때요?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얼마예요? 32,000원이죠? 32,000원인데 지금 32,000원도 깼구나. 얘 만약에 얘 지금 빨리 32,000원 위로 다시 반등 안 해주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가죠. 얘 그럼 신규 상장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28,000원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28,000원 떨어지면. 지옥을 맛보실 텐데. 네? 지옥을 맛보실 텐데. 그때 지옥 추가 매수하면. 맞는다고요? 예, 지옥을 맛볼 텐데. 28,000원에 추가 매수하면 안 될걸요. 예, 오히려 그 가격이면 제가 지금 좀 전에도 죄송한데 혹시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 아세요? 예? 저희 방송 보신 지 거의 안 봤죠, 솔직히.
기본주의 봤어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제 방송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응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전혀, 왜냐면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저희 방송의 제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저희 방송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차트 보고 이렇게 하고, 아, 여기서 이거 사지.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보시면 알 텐데, 만약에 주식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연수님. 이런 식으로 주식 하시면 연수님 돈 깨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제. 네. 연수님 그러면 4년, 5년, 6년 어느 하면 정도 32,000원 올라오면은 좀 나아놨고. 32,000원으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요. 예. 이거 심리상당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 많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을 못 해요. 지금 시간에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저 얘기인데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상당 안 좋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32,000원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고 있는 MTN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면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되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이제 제가 더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는 제 방송을 진짜 제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제 방송 스타일이나 제가 주식 보는 스타일을, 투자하는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타 방송 보시더라고요. 예. 이제는 제가 오히려 그런 분들은 타 방송 보시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저도 솔직히 방송하기는 더 편해진 건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그런데 저는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스타일에 맞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 거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이 도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다른 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그 방송을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고요. 제 방송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 스타일이 맞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열심히 계속 더 시청을 하셔서 자기의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강연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그러고 방송국으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 소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7일 오후 1시부터 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강의 내용이 제가 살짝만 흘려드리자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분석하는 그 이반장이 이렇게 종목을 분석할 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와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요즘 뭐 전화 잘 된다고 좋아하시더만. 예,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누구세요? 예, 구미에 사는 설아 아빠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설아 아빠요? 예. 예, 연세가 47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이요? 그래요, 설아 아버님. 일단 설아 아버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요? 매스가 얼마요? 200원. 48,200원이요. 30%. 비중은요? 몇 프로요? 네. 30%. 예.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383,000원. 예. 30%.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128,000원. 예. 10%.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 예. 15만원 10% 가지고 있습니다. 15만원 10%. 종목군이 참 재밌으시다. 예. 되게 재밌으셔. 보면은 약간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쪽 갖고 계시고 또 완전 수비적인 것도 갖고 계시고.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항공우주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현대중공업은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자문을 드리려고 제가 그래요.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장기적으로 갖고 싶다. 예, 뭐 메스커가 여기 근처예요, 그죠? 예. 일단은 먼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에 있어서 저 크게 반대는 안 해요. 먼저 항공우주를. 왜냐하면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엔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 가지 회사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전 제가 한 얘기는 했다 그러고 안 한 얘기는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뭐 제가 예, 틀린 얘기는 전 얼마든지 인정하잖아요. 전 뭐 사람인데 당연히 틀리죠. 근데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때 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2015년도 막 이럴 때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오르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몇 예. 번이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예, 예. 저는 진짜 항공우주라는 회사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오를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지금 계속 주가가 거의 3년 가까이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공우주를 그렇게 별로 엄청나게 안 봐요. 왜 그러냐? 예.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래요. 뭐 우리나라 고등훈련기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뭐 고등훈련기 또 미국하고 뭐 하고 한다는데 예. 우리나라 솔직히 그래요. 항공우주 요번에도 뭐 밝혀지고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나라 군수사업이나 이런 것들 요번에 뭐 그런 거 비슷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혹시 보셨나요? 예고편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 뭐 군수산업에 대한 뭐 그런 거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죠. 그 비리들. 그러니까 왜 저는 이런 쪽을 별로 지금까지 안 좋아했었냐면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북한하고 대치사항이다 보니까 무조건 군수나 이런 거는 무슨 성역같이 돼가지고 맨날 비리나 잘못되거나 뭐 회사가 별 볼 일이 없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희한한 게 있었어요.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무슨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군수에 대한 거를 뭐 얘기하거나 뭘 얘기하면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남산 끌려간다 70년, 80년 전에는 그랬고 저보다 약간 어리시니까 그런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조금만 그런 얘기하면 무슨 다 빨갱이 취급하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보면 군수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과장돼 있다. 이 회사 별 볼 일 아직까지 기술력 그렇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봐요, 다. 근데 아니라고. 우리나라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야. 왜?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이거 별 볼 일 없게 보았는 이유는 뭐냐? 한국항공우주가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스컴에서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제가 그랬던 거 몇 년 전에도 기억하고 하는데 항공우주보다 뛰어난 외국 회사들 많아요, 솔직히. 걔들은 냉정하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왜? 예. 한국항공우주가 한국 회사니까 써줘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요. 걔들한테 야, 이 회사보다 못하네? 그럼 싼 맛으로 한번 써볼까? 이런 회사 취급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기술력이 좋아진 건 맞아요, 점점. 그런데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제? 그 거품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비바람도 맞고 못도 맞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항공우주는 오히려 이때 항공우주보다 저는 훨씬 좋게 보는 이유가 이때 항공우주보다 훨씬 이제 강한 비바람 맞으면서 강한 이제 생존력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한하고 미국 정상회담하면 이런 회사 안 좋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을 건 없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길게 가져가신다며요. 그죠?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길게 가져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방력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항공우주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회사가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떻게 잘못돼서 내려가는 거 그럴 일은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게 봐요. 근데 이게 앞으로 매력적으로 쭉쭉쭉쭉 시간이 가면 많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작은 수익을 내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항공우주 장기로 가져갈 만해요. 여기서. 왜? 그런 거품 다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회사가
이제 진짜 정신 차리면서 바뀌고 있으니까 조금씩.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거는 전 찬성을 해요. 그리고 아까 장기로 또 뭐 얘기하셨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잘 올라가곤 있는데 근데 헬스 바이오 주식들이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고 안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싸다고 못 봐요. 그래서 38만 원인데 죄송한데 여기 매수가 여기거든요. 예. 매수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전 여기에서 장기로 끌고 갈 만큼은 전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예. 왜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여러 가지 뭐 하고 하지만 요번에 바이오에 열풍 타고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무슨 뭐 공장 증설하고 지금 계속 뭐 더 확대해서 돌리고 한다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38만 원의 장기 투자는 저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치면서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혹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나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락업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그 물량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 제가 했던 이야기가 요번 주에 나왔죠. 예. 락업 물량 180일짜리 물량이 풀려가지고 예. 푹 하고 빠졌죠. 제가 조심하자 그런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저번 달인가 저번 달이었죠. 제가 그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180일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외국인 애들이 어떤 식으로 팔지 모릅니다.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번 주에 제가 말했던 부분이 정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180일 락업 물량이 블락딜로 넘어갔죠. 예. 테마섹인가? 거기 거. 예.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계속 올라갔으면 이걸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걔네들은 많이 먹었으면 파는 거예요. 왜? 회사가 영원무궁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무슨 뭐 개인들 물량도 나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러다가 바이오들 이제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이제 좀 바뀔 수도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물량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2만 8천 원 매수가면 조심하시는 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비중이 10%인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비중이 많으셨으면 그럼 진짜 골치 아플 뻔했거든요. 근데 요 정도 비중이면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은 현금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혹시 좀 전에 대우조선해양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조선주들, 요 조선 관련 회사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너무 나쁜 고비는 넘겨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홀딩하고 계속 가실 것 같은 건 아닙니다. 예. 조금은 반등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중공업 관련이나 이쪽 기자재 회사들 IR이나 탐방 가보시면 느껴요. 제가 아까 대우조선해양을 할 때 했는데 고비 넘긴 건 맞는데요. 이 업황 자체가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매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요 조선주 요번 주에 며칠 올라왔다고 또 조선주 가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랬다가 크게 다칩니다. 이 조선주가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바닥 죽을 고비 넘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면 거기 그런데 IR 하시는 자리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한두 군데만 가보시면 여러분이 느낍니다. 근데 그 조선주 또 올라오니까 그냥 막 방송에서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아니에요. 가보시면 느껴요. 그래서 조선주들 하시는 분들 그냥 짧게 먹고 나온다는 생각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내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면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전화 연결 있나요? 예! 전화 연결, 그냥, 예. 시간 때문에 그냥 빨리 그냥 하라 하고, 그거 안 돌렸나 보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스피디 상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빨리빨리 주시고 무료 문자 주시기 바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여기,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울산 분이 두 분이 되셨네. 울산에? 예, 성함이? 김진수. 김진수님이요, 연세가? 예, 55입니다. 주식 경력은? 좀 오래 해서 한 17년 정도. 17년? 그래요, 진수님. 예. 진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시간이 예, 없어요. SK텔레콤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SK텔레콤. SKT? 텔레콤! 예, SK텔레콤. 예, 알겠어요. 죄송해요. SK텔레콤을 그냥 지금 주식하는 사람은 SKT라고 불러요. 매수가 얼마요? 26만원에 10%요. 얼마요? 26만원에 10%. 26만원에 10%요? 또 있나요? 예. 요거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SK텔레콤. 잠시만요. 26만원. 한종목 코너로 들어오셨구나. 알겠습니다. 26만원 매수가. 참 재밌으시다. 10%밖에 안 사신 거 보면, 예. 이, 진수님, 의미가 뭘까? 이거 있잖아요. 예. 제가 한번 28만 8천원 한번 수익 얻고, 예. 재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물리가 있습니다. 나는 5G 그 관련주라고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5G 관련주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얘기하세요. 제가 자세히 예. 근데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하다 알겠어요. 주식 10년 정도 하셨다 그랬죠? 예, 예. 10년 정도 하신 분인데 왜 SKT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죠? 그건 오랑주고 길게 보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길게 보려고? 예, 연말 또 배당도 크고 이래가지고. 배당이 커요? 예, 예.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진수님 저는 주식하는 규모를 몰라요. 한 50억, 100억 하세요? 그래까지는 아니라도 억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2억 해서 배당 얼마 나오나요? 이거 풀로 다 샀다고 치면 배당 한 얼마 나오나요? 굳이 그래 따지면은 저희들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너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배당에 연연하는데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제가 기관 생활부터 쭉 올해 20년을 했잖아요. 예. 배당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게 배당이에요. 예. 개인들 자꾸 배당 그러는데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배당 가지고 얼마나 배당이 나오나요? 라고. 실은 여러분들 투자로 해서 훨씬 많이 버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배당이라는 건 제가 좀 전에 말했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돈의 규모가요. 상상을 초월하게 커요. 그래서 배당의 규모도 엄청납니다. 물론 그 배당 퍼센테이지로 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그래도 워낙이 커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배당 투자 안 합니다. 제 주변에 배당 투자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말립니다. 배당 투자 하실 거면 굳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러고. 전 이게 제 솔직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요. 배당 투자가 우리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배당 투자를 안 합니다, 전혀. 왜? 그 배당 투자에 그 돈을 묵히는 걸 있느니 차라리 투자로 해서 하는 게 훨씬 큰데. 저는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SK텔레콤을 26만원에 10% 사셨다 그러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야 믿지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5G 관련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죄송한데 SK텔레콤은 5G에 관련은 있지만 5G로 매력 있는 회사는 전혀 아닌데요. 오히려 5G를 보셨다면 5G와 관련된 정말 필요한 부품 회사를 보셨어야 되는데. 네. 전 SK텔레콤이 5G에 그렇게 혜택을 본다는 걸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시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 나오는데 굉장히 큰 걸 하나 해드릴게요. 잡아드릴게요.
제가 방송보다 정말 어쩌다 방송 한번 틀다 깜짝 놀랐어요. 5G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4G에서 5G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5G. 4G에서 5G 이거를 4G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인 게 5G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자꾸 5G에 관심을 더 이렇게 한다면 국가가 그걸 미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평창 관련해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평창 관련해서 5G가 어마어마하게 뭐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평창 끝났어요. 그죠? 어저께 패럴림픽 열렸어요. 5G가 평창으로 해서 주식이 뭐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진짜 뭐 5G 지금 어마어마하게 됐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제대로 좀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5G가 평창 올림픽하고 나면 막 전 세계에서 5G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이 막 얘기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5G 주식이 얼마나 뭐가 급등을 했나요? 전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4G와 5G에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전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송하시는 분만 4G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3G에서 4G를 할 때는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 급격하게 늘어갔어요. 그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 관련 회사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5G를 지금 잘못 알고 있었냐면 4G에서 5G가 되니까 3G에서 4G가 될 때까지 그렇게 단계에 막 정신없이 막 이쪽 관련 매출을 확 늘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5G는요, 4G하고 틀리게요. 기본적으로 4G망에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3G에서 4G로 갈 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칠게요. 그럼 5G는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된 투자를 보면 말도 안 되게 투자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확 해놓고 이게 빨리 움직이려. 옛날엔 그랬어요. 왜? 제가 다시 한번 보기, 3G에서 4G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단계 확 늘었어요. 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그 관련 회사들이 3G에서 4G 갈 때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5G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가요. 회사들 매출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5G에 투자를 해놓고 왜 안 움직여 이러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죄송한데 거의 한 분도 못 봤어요. 이걸 잘못 이해시키고 있어요. 시청자들한테. 5G는 요번에 그렇게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분야예요. 그러면서 4G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면서 그래서 이거 관련된 회사 매출도 그런 식들로 나와요. 그래서 5G는 여러분들이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G를 이런 식으로 봐서 왜 빨리 안 움직일까? 이게 금방 올라가겠지? 이렇게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오늘 다시 자기 포트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시면 아마 본전 이상의 매도는 나중에 뭐 2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뭐 본전 이상의 뭐 팔 거다. 그리고 나중에 뭐 배당을 받을 거다. 그럼 뭐 크게 전 상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매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여기까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 잘 받았습니다. 이 반장님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강연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강연 요청이 많다 보니까 분당 서현동의 분당 소극장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강의 내용이 이번에는 좀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반장이 과연 종목을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번에 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거니까요. 아마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내추럴 엔도텍. 오랜만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예. 일단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내추럴 엔도텍이 되게 좋은 공부가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보시면 보세요. 내추럴 엔도텍 그때 그리고 나서 주가 어때요? 단계 확 오를 때는 한번 보세요. 단계 확 오를 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았죠. 보십시오. 다시 다 뱉었죠. 여러분들 제가 주마가편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달리는 말에 더 달립니다. 보세요. 달리는 말이 더 달려요. 달리는 말에 덜 났더니 낙마사고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자는 게 이거예요. 그 회사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하세요. 귀에 딱쟁이지도록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차트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이게 며칠 선이 타니까 여기서 다시 사면 여기서 재상승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재상승이야, 재상승은. 그게 아니라 이 회사에 먼저 가치, 이 회사의 펀더멘탈 매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여기 지지 맞고 올라가지, 어머, 어떡하니? 그 다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자꾸 이렇게 해서 요행수로 한두 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런 거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급등하는 주식들 자꾸 좋아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300원 25%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 좀 안 되더라도 이거는 현금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별로 바뀔 거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차원으로는 잘 됐어요. 이런 회사 한번 보시는 게. 다음 종목.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인데 지금 상당히 롯데지주 어렵죠. 롯데지주는 당분간 계속 관심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너 리스크가 계속 유지하는데 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롯데 관련된 회사 하시는 분들한테 왜 굳이 롯데를 사시나요? 굳이 꼭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회사들 있지 않나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뭐 오너 리스크 계속 있고 뭐 있고 한데 굳이 이 회사를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89,000원인데 이거 진짜 암담하다. 이거 9만원인데 이건 고생 너무 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죄송한데 비중 한 10%라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고생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일단 줄여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더인데요. 코롱인더 일단 매수가 84,000원, 84,000원, 8만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일단은 코롱인더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일단 코롱인더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반등 좀 들어오면은 그냥 7만원 초중반만 되면은 일단 요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거, 더 가져가면은 뭐 그렇게까지 이게 올라갈 만큼 매력적이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회사 내용을 잘 보시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7만원 초반대만 되면 이거는 10%밖에 안 되니까 정리를 해서 현금을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인데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 진짜 이거 진짜 작년에 멋있었죠. 근데 올해 멈추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여기서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3만원 10%인데 그런데 코스모화학 만약에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코스모화학 좀 수익 나면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모화학이 이 정도까지 고점 놀이할 만큼의 멋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코스모화학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가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요즘 다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간에 올라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 실적 되게 좋게 발표했는데도 못 올라오죠. 여러 가지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가 옛날 같은 마인드로 해서 항공주가 멋있는 이런 상승, 옛날에 이런 상승을 하던 시대는 좀 지났다고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실적 엄청 좋아요.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래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래요. 이제 옛날 같은 자꾸 그런 생각으로 대한항공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죠. 소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은 더 볼게요. 279,000원인데 제가 요거는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손절 라인을 25만원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안 깨지면 한번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코리아나인데요. 2705.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그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쭉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시면, 주가가 2년, 3년 동안 거의 2년이었죠. 3년 이상 주가가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쉽게 말할게요. 역배열로 내려오던 회사가 정배열로 받으면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고 회사 내용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간 들어오고 있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6,950원이네요. 일단 홀딩 하시고 가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다음 주에 날씨 난리도 아니게 따뜻해요. 이러다가 여의도에 다음 주에 벚꽃 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낮에 계속 15, 16, 17 되면. 그래요. 하여튼 다음 주에 어쩌면 벚꽃을 봤습니다. 이러고 방송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가면 날씨는 따뜻해집니다, 다시. 이게 자연의 섭리고, 주식시장도 자연의 섭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섭리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